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겠습니다. 61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화재 표시반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소화약제 방출 지연 비상 스위치를 설치할 것, 2번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3번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4번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자, 보기 중에서 화재 표시반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1번이죠. 1번에 소화약제 방출 지연 비상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수동식 기동장치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표시반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62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헤드의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저기 기역, 니은 두 개의 괄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치를 이제 채워주는 문제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3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죠? 그래서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당. 그래서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3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6.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9.3이 들어갑니다. 답은 3번. 63번.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상 노유자 시설에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에 피난교, 2번에 다수인 피난장비, 3번에 승강식 피난기, 4번에 미끄럼대. 여기서 노유자 시설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보기에서 4번에 미끄럼대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3층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는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미끄럼대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적응성이 없는 피난기구입니다. 답은 4번. 64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분에 설치하는 비상 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 복귀형, 수동 복귀형이 아니고요.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수동 복귀형이 아니라 자동 복귀형 스위치입니다. 1번. 65번. 소화전함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을 합성 수지 재료로 할 경우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 자, 이것도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함의 재질이 두께가 1.5mm 이상이 돼야 돼요. 1.5mm 이상이고요. 그리고 재질이 합성수지. 문제에 나온 것처럼 합성수지 재료인 경우에는 두께가 바로 4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께가 4mm 이상. 그래서 문제에서는 재료가 합성수지 재료라고 했으니까 답은 4mm 이상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66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해야 하는가? 단, 방수구역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수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바로 50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개수는 몇 개? 50개가 되는 거죠. 50개 이하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수구역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바로 25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50이 답이 되겠네요. 1번. 67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내용 볼게요.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몇 뉴턴 이하다? 네,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10뉴턴 정도는 돼야 출입문을 개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110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68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분말 소화 약재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압력이죠. 몇 메가파스칼 이하? 바로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괄호 아래는 2.5 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닌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2.5 메가파스칼 이하. 답은 1번. 69번.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게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에 따라서 배관의 구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드의 개수, 그리고 배관의 구경. 자,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자, 보세요. 자, 부착하는 헤드의 개수가 1개. 1개인 경우에는 배관의 구경은 32mm 되는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32.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가 2개. 자, 부착한 헤드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배관 구경이 40mm. 그리고 부착한 헤드의 개수가 3개. 3개인 경우에는 배관 구경이 50mm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착한 헤드의 개수가 4개나 5개. 4개나 5개인 경우에는 배관의 구경이 65mm예요. 65mm.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착한 헤드의 개수가 6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구경이 바로 80m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부착한 헤드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했죠? 그죠? 3개라고 했으니까 배관의 구경은 50mm. 그죠? 50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50mm 이상. 답은 2번. 다음 70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 2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3번.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번.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여기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1번인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전역 방출 방식과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전역 방출 방식은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방호 구역마다. 예, 방호 구역마다 설치하는 거고요.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마다. 예,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역 방출 방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넓은 범위에.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인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이 아닌 방호 구역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렸어요. 전역 방출 방식이 있어서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한다가 맞겠죠. 그죠? 1번이 틀렸네요. 다음 71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옥내 소화전 펌프의 후드 밸브를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의 후드 밸브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에 유효 수량으로 옳은 것은 단 옥내 소화전 설비와 다른 설비 수원을 저수조로 겸용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는 좀 신출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실기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저수조가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의 후드 밸브보다 낮은 위치에 있대요. 그럼 후드 밸브가 이런 식으로 후드 밸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후드 밸브가 소화 설비용이에요. 소화용. 자, 소화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후드 밸브가 잡수용. 예를 들어서 다른 설비라고 할게요. 소화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설비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설비, 다른 용도의 후드 밸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유효 수량이 뭐냐? 자,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바로 이 후드. 자, 후드의 높이 차 있죠, 높이 차. 여기에 해당하는 그 수량을 바로 유효 수량이라고 합니다. 유효 수량. 이것을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수량.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높이차가 예를 들어서 뭐 2m다. 2m라고 한다면은 이 2m에 해당하는 이 물이 바로 유효 수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글로 찾으면 보기 2번에 있습니다. 2번. 옥내 소화전 설비 후드 밸브와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의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 그죠?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을 유효 수량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 이 수량을 유효 수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72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송수구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맞죠? 단구형이 아닌 쌍구형 맞고요. 2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설치 위치가. 3번.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틀렸죠? 틀렸어요? 이거는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할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73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이거는 포혼합 방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거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혼합하는 방식, 바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답은 4번. 74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포소화 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 헤드 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틀렸죠.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틀렸어요. 2번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송액관은 겸용이 아니라 전용으로, 송액관은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다음 3번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류 후 배관 안에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3번이 옳게 설명된 겁니다. 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65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이거 뭐냐? 바뀌었어요.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이고요.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입니다. 그 두 개의 수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입니다. 다음 75번.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 소화 용구를 비치하였을 경우 능력 단위의 합은?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능력 단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간이 소화 용구에서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마른 모래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마른 모래. 마른 모래의 용량이 뭐냐? 삽을 상비한 50리터. 50리터 이상의 한 포. 포 하나죠. 50리터 이상의 포 한 포. 한 포의 능력 단위가 0.5단위예요. 네, 0.5단위. 그 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팽창 진주암은 바로 80리터 이상,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5단입니다. 0.5단위. 이런 거예요.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두 포다. 두 포면 몇 단위라는 거예요? 두 포. 두 포면 한 단위. 그죠? 한 포당 0.5단위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포 몇 개라고 했죠? 두 개라고 했죠? 그죠? 자,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몇 개? 두 개. 두 포라고 했고요. 그리고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리터의 포 한 개. 한 개라고 했어요. 이거 한 개. 자, 요거는 한 포. 한 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른 모래 같은 경우에는 두 포라고 했으니까 두 포면 한 단위죠. 그죠? 두 포면 한 단위. 그리고 팽창질석 80리터의 포 한 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포는 0.5단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포당 0.5니까. 그죠? 따라서 이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는 한 단위 0.5단위 합하니까 1.5단위가 되는 겁니다. 1.5단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76번.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상 연면적이 4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 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이 7,500제곱미터가 돼요. 기준 면적이. 자, 그리고 기타 이외. 그러니까 이외라고 하는 거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15,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 15,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이외에는 그 기준 면적이 12,500제곱미터입니다. 12,500제곱미터. 근데 문제에서 단서가 나왔잖아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면적은 7,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자, 저수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닥 면적이 지금 4만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예. 바닥 면적을 이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기준 면적. 7,5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나온 값은 반드시 절상을 합니다. 절상한다고 하는 거는 소수점 이하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절상을 하고 그 절상한 값에다가 23제곱미터를 곱하는 겁니다. 23제곱미터를. 그럼 여기서 이 계산식을 계산해보면은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5.33이 돼요. 5.33. 그럼 절상해주면 몇 개예요? 6이죠, 6. 그죠? 절상해주면 6 곱하기 23제곱미터가 돼서 저수량은 123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이 있네요. 다음 77번. 미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미 분무 소화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신출 문제입니다. 새롭게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총 6개, 6개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죠. 근데 이 6개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보면 기역의 화재 위치, 니은 점화원의 형태, 디귿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그다음 리을 초기 점화되는 연료의 유형, 그리고 미음의 공기 조화 설비, 자연형 및 기계형 여부, 그리고 비읍의 문과 창문의 초기 상태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상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설계도서 작성 시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 만든 거예요. 다음 78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어때요? 맞죠? 이게 소화약제의 정의예요. 2번. 대형 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20단위 이상, B급 1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자, 이 보기는 언뜻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못됐죠. 자,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대형 소화기예요, 대형 소화기. 자, 보시면 그 대형 소화기에서 A급 화재와 A급과 B급을 이제 나눠 주셔야 되는데 A급과 B급인 경우에요. 그때 몇 단위 이상이냐? 바로 A급이 바로 10단위 이상이 되는 거고요. A급이 10단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B급이 20단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이 A급과 B급의 그 단위 기준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전기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맞고요. 4번. 능력 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 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79번.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 분무 헤드 형식은, 자, 이거는 소화 설비용 헤드의 분류에서 바로 미세한 물방울, 살수판에 충돌시켜가지고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 분무용 형태는 바로 1번이죠. 1번 디플렉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물방울 형태로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살수판에 부딪혀 충돌시켜서. 이게 바로 디플렉타형. 답은 1번입니다. 80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펌프의 토출 측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틀렸네요. 유속이 5m/s 이하가 아니라 4m/s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 배관은 구경 8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의 구경은 80mm 이상이 아니라 100m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3번은 맞네요. 그죠? 3번 맞고요. 4번. 가압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틀렸죠? 바로 뭐냐? 체절 압력 이상이 아니라 체절 압력 미만에서, 그죠? 미만에서 작동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만 옳게 설명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